자, 259쪽에 동그라미 3번의 재건축 사업 봅시다. 재건축 사업. 자, 줄칩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재건축 사업은 건물만 새로 짓는다 이 뜻이. 그 조건이 정비 기반 시설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호하죠.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정비하지 않습니다.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 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인데 오래된 이 공동주택만 정비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건물만 새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반시설 상태는 양호한 어느 지역에, 자, 여기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오래된 아파트 이거 헐어버리고, 자, 여기다가 새 아파트 짓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오래된 아파트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보다는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 기간도 좀 빨리 끝나는 편입니다. 왜? 정비 기반에서 손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옛날에 투자 많이 했죠. 그래서 투자 조건은, 자, 일단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자, 단 몇 층짜리로? 5층짜리 이하로 1,000세대 이상이 돼요. 10층이나 15층짜리로 1,000세대 하면은 안 됩니다. 5층 이하가 되어야 대지가 넓겠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증가되는 세대수는 4배수가 늘어나야 돼요. 4배수 이상이. 그럼 이런 조건이면은 상당히 재건축으로 투자할 만한 조건이다. 그럼 이런 조건이면 실제로 어떻게 주느냐. 자, 16평짜리 아파트, 대지분 16평짜리 주면은 34평짜리 아파트로 바꿔줍니다. 이거 재건축하기 전에 5천만 원 정도 했죠. 예. 자, 34평짜리 같으면 한 4억 되죠. 옛날 기준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줬다. 괜찮죠? 그래서 옛날에 재건축 투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자, 이런 재건축이면은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자, 16평짜리 5천만 원 감정가,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3억 5천이 증가된 거죠. 그럼 재건축 비용 빼고 남는 거 3억 5천을 개인에게 분배를 시켜줬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 자, 그런데 이제는 3억 5천을 누가 가져간다? 예, 나라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예. 올 스톱도 안 해버렸어요. 지금 남아있는 최고 재건축이 서울의 엄마 아파트 들어봤습니까? 이거 최고 재건축 지금 남아있어요. 3,000세대짜리인가 뭐 그럴 거예요. 예. 자, 공공재건축이라는 거 발표되는 순간 이 엄마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하던 조합 설립했던 거 다 해산시켜버리고 당분간 우리 재건축 안 한다 해서 다 해산시켜버렸어요. 예. 왜? 하는 순간 자동 공공재건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르는 주민들에게 되는 분배 이익이죠. 이거 다 가져가 버려요, 나라에서. 자, 이 재건축은 자기 살던 오래된 집 헐고 새로 지었는데 새로 지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자, 개발 이익을 분배를 한 집당 다 해줬습니다. 예. 해줬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예.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줄칩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이라 합니다. 자, 기억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까지 줄치고, 그 다음 봅시다. 법 25조 2항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 법 26조 1항 공공시행자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나 재건축 사업의 대행자 이하 다음 줄칩니다. 공공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일 것. 니은에 자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줄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 공급할 것. 자,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세대수 이상이라는 것은 옆에다 끌었습니다. 종전 세대수.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을 말합니다. 종전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은 공공재건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공공재건축 사업은 조건이 두 가지인데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고 종전에 가지고 있던 세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면은 모든 재건축이 자동 뭐로 돼버린다? 공공재건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재건축 사업 시행자도 시장군수덕이 지정합니다. 그럼 내가 재건축하겠다. 주택공사 네가 해라. 그리고 전국의 재건축 중에 세대수의 100분의 160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은 자동 공공재건축이 되어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1000세대로 자, 짜리 아파트 헐어버리고 보통 1000세대짜리 헐어버리면 4000세대나 5000세대 재건축합니다. 그런데 얼마 이상만? 1600세대 이상으로만 재건축하면 뭐가 돼버려요? 공공재건축 돼버려요. 공공재건축되면은 자, 그게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은 몽땅 다 나라가 다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부산에 최대 그 재건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재건축이 있냐? 남천동의 삼익비치 아파트 3,300세대짜리예요. 3,300세대짜리. 이거 재건축하는데 다시 얼마로 3,300세대 그대로 합니다. 정가자는 세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공공재건축 아닙니다. 160 이상 증가해야 되죠. 이건 돈 낸다 돈 안 든다. 안 돼요. 이거는 골빙 드는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생각감이 있느냐. 돈 되는 것만 공공재건축하겠다 이 뜻이. 돈 안 되는 거는 너끼리 해라 이 뜻이. 나쁘죠? 나쁘요. 상당히 공산주의를 깔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는 3,300에 3,300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비용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모두 부담. 한 집당 어마어마하게 부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 책정되느냐. 평당 4천만 원. 35평짜리면 지금 예상 금액이 14억 이상 분양가예요. 예. 그러면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 아파트 있죠. 15평 지분, 35평짜리가 15평 지분인데 이 감정가 한 3억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럼 나머지 얼마 부담해야 돼요? 11억 내지 12억 부담해야 돼요. 골빙 드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예. 이런 거는 공공재건축을 안 해줘요. 자, 이런 걸 공공재건축을 해가지고 예? 한 집당 부담이 크죠? 그걸 좀 지원해 줘야지. 돈 되는 거는 이런 거는 공공재건축 해가 개발 싹 걷어가 버리고 요거는 공공재건축 안 해줘요 절대로. 예, 세대청가가 없으니까.
자, 그런 뜻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100분의 160 이상으로 재건축하는 거 있죠. 올스톱 다 돼버려요.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노불량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 시험에 잘 안 놉니다. 3살 위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4번에 정비 기반 시설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을 말하죠.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깔로 떼놓으시고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열, 가스 공급시설 그까지 줄치고 그 외에 박스에 1번부터 9번까지 돼 있죠. 갈로 묶어봅니다. 녹지, 하천, 공공지, 광장, 소방용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난방시설 등. 자, 이런 시설이 정비 기반 시설이다. 정비 사업을 할 때 이런 것은 다 새로 교체되는 기반 시설이다 이 뜻이.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보내 공동용시설 찾았습니까? 자, 줄칩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래강, 공동작업장까지 줄치고 그 밖에 대통령 다음 시설로서 1번 줄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2번 줄칩니다. 타가수,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자 시설. 자, 그래서 이런 시설을 뭐라 부르느냐? 공동용 시설이다. 시험에는 앞에 있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용 시설 있죠?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몇 번 읽다 보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6번에 대지나 7번에 주택단지, 8번에 사업시행자 다 오르골달 이해보시고 양갈군의 토지동 소유자 찾았습니까? 자, 토지동 소유자 제목 옆에다 이랬습니다. 자, 권리자라고 쓰시고 자, 토지동 소유자라는 것은 정비사업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분양받을 권리, 각종 동의권 행사 같은 이런 권리 행사자를 뭐라 부른다? 토지동 소유자. 자, 우리가 정비사업하는 곳에는 각종 권리자가 다 있죠. 그걸 다 그 사람들에게 분양받을 권리나 동의권 행사 같은 권리 행사를 하도록 할 수는 없어요. 토지동 소유자 범위를 정해서 이자에 한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뜻이에요. 자,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신탁업자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대신 처리를 하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자, 이런 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가 정비사업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줄칩니다. 위탁자를 토지동 소유자로 봅니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일 때는 자, 자신의 토지나 건축물을 신탁업자에게 맡긴 사람 있죠. 그걸 위탁자랍니다. 그 자를 토지동 소유자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신탁업자가 할 수가 있어요. 조합이 보통 사업을 하는데 조합이 사업을 제대로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추진 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 대신 일처리를 해야 되죠. 신탁업자를 선정해서 신탁업자에게 일을 대신 맡깁니다. 이 사업을. 그럼 신탁업자에게 보수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줘야죠. 뭐로 줍니까? 예, 건설되는 아파트로 줘요. 그러면 그 아파트 일정 부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돌아가는 이익이 어떻습니까? 줄기 시작합니다. 자, 박스안에 1번에 자, 줄칩니다.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를 토지동 소유자라고 봅니다. 그럼 주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권리자고, 건축물 소유자도 권리자고, 지상권자도 권리자다 이 뜻이죠.
자, 이번에 줄칩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줄치고 밑자의 동그라미. 자, 거기에는 이런 뜻이에요. 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동시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권리자가 된다. 이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밑자가 이 뜻이에요. 재건축 사업은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 안 됩니다.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지상권자 안 됩니다. 반드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권리자가 된다.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토지주택공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부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정관등은 뭐 오르글달 이해보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고 자, 제2장 계획 및 구역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는 사업 절차가 전개됩니다. 크게 두 가지 절차예요. 기본 절차가 자, 거기에 263쪽부터 시작해서 기본 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 329쪽 보시면은 329쪽에 보시면은 자, 관리처분 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앞까지가 기본 절차예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10년 이상 걸립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 관리처분 계획 등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관리처분 계획 방식 절차. 그것도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도합 최소 20년 이상 걸리는 사업.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본 절차부터 배워야 돼. 기본 절차부터. 자, 정비 사업을 하려면은 자, 기본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야 돼요. 자,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기본계획이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계획이냐? 자, 어느 도시든 간에 10년 동안에 자,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부터 해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에 어느 지역이 오래되고 낡고 낙후되어 있는지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파악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은 그 도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필요한 정비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됐고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정해놨다 이 뜻이. 그래서 이 기본계획으로 파악된 곳을 뭐라 부르느냐? 정비 예정구역으로 봅니다. 예정구역. 정비구역이 아니고 무슨 구역? 예정구역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정비계획. 계획을 입안해야 돼요. 자,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계획이냐? 자, 정비구역을 지정받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자, 정비계획이라 합니다.
자, 기본계획에서 파악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그 중에 하나, 이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정비 지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파악된 곳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할 거니까 정비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정비 계획.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비 구역이 자, 지정 고시가 됩니다. 자, 정비 지정 고시가 되면은 이제 사업을 무조건 추진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시행 방법과 자,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시행자 중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주로 조합이 하는데 조합을 어떻게 설립해 가는 것이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자,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사 계획입니다. 새로운 기반시설 어떻게 설치하고 새 아파트 몇 세대 짓고 이런 내용들 들어가는 사업 시행 계획서예요. 자, 여섯 번째,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를 받습니다. 자,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이 구체적 공사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졌다, 확인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절차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밟는데 정상적으로 밟으면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뭐 이게 또 추진이 됐다 안 됐다 하면 10몇 년 흘러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절차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263쪽에 1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 방침 수립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세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내기 좀 곤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 계획 수립이라 되어 있죠. 거기 이제 저 1번부터 시작돼요. 자, 그래서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은 뜻은 여기 있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필요한 정비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고 파악된 곳에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입니다. 그럼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할 거냐? 수립권자.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에서는 시장이 수립합니다. 자, 군수는 수립을 하지 않습니다. 왜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까? 자, 군 지역에 가봅시다. 예, 군에 가면은 시가지가 울산광역시처럼 여러 군데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시가지가 없습니까? 없으니까 왜 수립해? 그렇죠? 군 소재지, 가가 군 소재지에 제일 시가지 형성 많이 되는 게 업이에요. 군청이 있는 업에 가보시면은 여기 신정동보다 여기에 있는 한 동네보다 작아요. 거기는 뭐 파악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 10년 동안 군적 같은 데는 정비 사업을 해야 될 거 파악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있다 해도 한두 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돼요. 자, 그리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도시 및 주관 정비기본계획이 1번 수립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음력 수립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은까지 줄치고 거기다 이 말 씁니다. 군수는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는다? 수립하지 않죠.
관할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관경 정비기본계획을 줄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줄칩니다. 임의적 수립에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자,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고 일반 시는 수립을 해도 되고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양산시 보세요. 양산시. 양산시는 최근에 형성됐죠. 그러니까 도지사는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낡은 시가지가 별로 없어요. 최근에 형성되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가 여기는 수립할 필요 없다면 양산시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본계획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뭐 박스 안에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사업 계획기간 등등 사업의 기본적으로 방향을 정해주는 내용들이 들어간다. 참고하시고 3번에 타당성 검토 찾았습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줄칩니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5년마다 합니다. 자, 4번에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죠. 수립 절차에 관한 것은 다 3, 4를 보세요.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266조에 가시면은, 자, 3번에 정비구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자, 그 다음 절차가 정비계획을 위반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으로 파악된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에 파악된 곳에 이제 사업을 추진시켜야 되죠. 추진하려면 여기는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여기 정비 지정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 부른다? 정비계획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단계는 정비계획을 위반을 하는데 자, 누가 위반할 건지 위반권자. 자, 특별시나 강력시에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정비계획을 위반을 합니다. 위반해서 이를 첨부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신청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나 시나 군에서는 특별자치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계획을 자, 위반도 하고 정비구역도 자,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시군적은 직접 계획도 만들고 지정도 해요. 자, 특별시나 강역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구청장이나 군수가 계획을 만들어서 첨부시켜 정비지정 신청을 특별시장, 강역시장 하는데 자, 예외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이 계획을 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구청장, 군수가 없을 때. 자, 구청장, 군수가 뇌물 받아가 교도소 가 있죠. 새로 뽑을 때까지는 대신 누가 위반해 줘야 되죠. 그럴 때 누가? 특별시나 강시장 위반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이 되면 세 번째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합니다. 누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합니다. 누가 지정권냐? 특별시에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합니다. 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고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비의 지정권자에는 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자, 1번에 정비 지정 1번 지정권자로 되어 있죠. 요걸 말합니다. 정비 지정권자 이거.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자, 그까지 줄치시고 이걸 정비 지정권자라 합니다. 자, 줄친데 위에다 쓰세요. 도지사 X. 도지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불량 건축을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 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 지정, 변경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양갈로 2번, 3번 찾았습니까? 3, 4에 가서 보시고 4번에 정비 위반과 지정. 자, 줄칩니다. 정비 지정권자는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뭐 할 수도 있다? 위반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예로 위반한다 그랬죠.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위반해서 자기가 직접 지정하고. 자, 그렇게 하시고. 심화 부분은 3, 4 이후에 보세요. 이런 부분도 뭐 복잡하게 들어가 있죠. 시험 노느냐? 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학원에 와서 강의 듣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딱 3개로 줄여주죠. 3개로. 예. 그것도 3문장이 아니고 딱 3개로 딱 줄여주죠. 예. 그것만 알면 안 틀려요. 시험에. 자, 양갈로 5번에 정비 위반 제한이 되어 있죠. 5, 6월 달에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양갈로 6번에 정비의 지정 신청 찾았습니까? 줄칩니다.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 군수는 정비계획 위반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줄쳤습니까? 여기 있잖아. 특별시, 광역시 원칙적으로 구청장, 군수가 위반해서 첨부시켜서 정비 지정 신청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정비계획 내용. 정비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이 된다 해서 정비사업 명칭이나 정비 그 면적, 뭐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근거 등등 뭐 정비 사업에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옆 페이지 3번에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 건설 비율 찾았습니까? 5, 6월 달. 심화 부분도 5, 6월 달에. 자, 4번에 정비계획 위반 절차로 때가 있죠. 3, 4를 보시고 옆 페이지 가시면은 5번에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라고 되어 있죠.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재건축 사업의 정비 위반의 안전진단 찾았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음 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